일종의 음모론인데 대선 전에 이런 음모를 김만배가 짰고 실행에 옮겼다면 음모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 가짜 인터뷰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가 이 신앙님과의 가짜 인터뷰를 한 직후 대장동 일당에게 내가 이 국면을 광야로 끌고 갈 테니 너희들은 모른 척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가 광야로 끌고 갈 테니 너희들은 모른 척하라. 광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에게 형이 광야로 끌고 갈 테니까 니들은 모른 척하고 있어. 신앙님 인터뷰 직후 한 달 뒤에요. 그러면 직후죠. 이 광야 발언을 했다.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라는 보도를 한국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걸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라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브로커 역할을 했던 조우영에게 김만배가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거다. 대선이 끝나고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되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 라는 보도를 오늘 동아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 이 발언의 맥락이 좀 비슷한데 대장동 일당에게 김만배가 형이 광야로 끌고 갈 테니 모른 척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되니 걱정 말라. 김만배 씨는 한국일보 출신이죠. 그런데 한국일보 후배들이 김만배의 저 광야 발언을 오늘 단독 보도하고 있는 셈이군요. 흥미롭습니다. 거기에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까지. 여기서 광야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죠. 먼저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가 보기에 김만배가 얘기했다는 저 광야 발언,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신앙님과의 이 가짜 인터뷰 이후에 윤석열이 뭐 누구 시켜서 커피 타주고 나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이 무마됐대 라는 이 가짜 인터뷰, 검찰에 따르면 가짜 인터뷰 이후에 형이 광야로 끌고 가겠다. 광야 의미가 뭘까요? 광야는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광야에 끌고 갔다. 저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였어요. 이거 뭐 해석은 각자니까. 예. 그런 의미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때가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일단 문제가 생겼잖아요. 대장동에 관한 의혹이 생겼어요. 그게 2021년 8월 이게 첫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대장동 일당이잖아요.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돼서 인허가 과정에서 개입하고 지시 어떻게 보면 그걸 주도적으로 한 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때 이재명 대표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혹 자체가 이거 엄청나게 일파만파 되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저 광야의 의미는 굉장히 목마르고 건조하고 좀 안 좋은 장소로 형이 윤석열을 광야로 끌고 갈 게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는 아마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한 방이면 끝난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님 씨하고 인터뷰하고 이것을 극 좌파 매체에다 던져주고 좌파 매체에서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니까 공영방송에서 갖다 다 쓰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토론에 나와서 아니 그 조우영에게 커피는 누가 타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일맥상통하게 이게 흐름이 딱 맞는 거죠. 예. 그러면 대장동 일당이 성남에서 대장동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저 내용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대장동과 관련된 비리도 숨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 뭐 나라까지 말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굉장히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런 내용들이 여기서 잠깐 말아먹는다는 밝혀진 뜻이 거죠. 뭡니까? 말아먹는다는 게 뭘 자꾸 말아드세요? 아니, 어딜 말아먹어요? 대장동에 있어서도 예. 엄청난 특혜를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이익을 많이 봤다. 그렇죠. 몇 천억 뜻으로 하신 가져갔잖아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단순히 성남시에 한정된 거였잖아요.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이 됐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면 이제 나라 전체가 자기들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본인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걸 말아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군요.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고 네. 저자들은 이재명 대표 이제 대통령 되면 성남시장 때와 똑같이 우리가 이제 전국에 힘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장동옥이 불꽃 터진 거예요. 저게 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야 걱정하지 마. 근데 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녹취록 같은 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탈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심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이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리고 이거 한 방이면 대선 끝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전재수 의원께서는 김만배 씨가 했다라는 이 말, 대장도 일당에게 신앙님과의 어떤 가짜 인터뷰 이후에 광야로 끌고 간다. 이 광야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대장동이 지금 2년쯤 됐습니다. 지금 2년째 보도가 되고 있죠. 아마 이 뉴스를 보는 우리 돌직구쇼를 보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이게 언제적 수사고 언제적 이게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대장동이냐? 곽상도는 어쩌고 박영수는 어떻고 김만배는 어떻고 신앙님은 어떻고 조우영은 어떻고 이제 기억하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지금 검찰이 국민들 피곤하게 하고 있죠.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면 검찰 수사 인력들 수백 명 투입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무능한 거 아니면 어떤 정치적 계산, 정치적 시간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2년 동안 누군가를 말하자면 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해서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산이 있는 겁니다. 지금 2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어디 발, 누구 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검찰이 밝혀내고 박영수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못 해가지고 50억 클럽도 제대로 돈만 따라가면 되는 수사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기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있으면 빨리 해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지금 검찰 권력 권한을 이렇게 해서 동원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연 김만배와 신앙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우형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해서 의혹이 있다면 빨리 국민들께 내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해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또 누구 발입니다. 어디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야는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이 대장동 일당들이 도대체 드린 질문이 이건데. 뭐를 이게 또 꾸미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빨리 철저하게 밝혀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씨는 광야라는 시를 쓰면서 이 광야는 우리의 한반도 그리고 대한광복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일당은 어떻게 광야라는 뜻을 썼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저희 성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방황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윤석열 후보를 광야로 끌고 가서 방황하게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서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선거에서 굵직굵직한 선거에서 상대 측에서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공약들을 해가지고 약간 고생들을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1997년, 2002년에 김대엽 병풍 사건이 있었고요. 가깝게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 다들 기억하시는 생태탕 사건, 페라가모 구두 사건. 페라가모. 사실은 전혀 페라가모가 아니었는데 국산 그러니까요. 캔디였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하면서 선거판을 뒤흔들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김만배 씨의 광야 발언 역시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굉장히 치밀한 공작,
그리고 아주 끈끈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저쪽 진영의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좀 이상한 면들이 좀 있어요. 보게 되면 저 뉴스타파 보도가 언제 나왔냐면 저희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근데 3월 6일 저녁 밤 10시에 저 기사가 나갑니다. 9시 47분인가에 저 기사가 나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저녁 9시 40분에 누가 팩트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선을 이틀, 3일 앞둔 상황에서 저 기사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지막까지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에서 일단 3일만 넘기고 보자. 일단 우리가 이기면 된다. 그러면 윤석열이 우리를 뭐 칠 수 없다. 이런 저는 고도의 전략들이 저는 담겨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냐면 당시에도 많은 대선 토론들에 제가 방송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일요일 저녁에 이 방송이 나가고 다음 날 보수 진영에 있는 패널들이 속수무책으로 민주당 패널들의 공격을 당했던 기억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까지 관련이 있으면 몸통은 윤석열 후보 아니냐? 왜 이재명 후보라고 공격하냐? 커피까지 타준 마당에 이렇게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당시에 이 보도 직후에 우상호 의원이 이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녁 밤에 9시, 10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오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 이틀간 굉장히 중요한 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역시도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려오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고 당시에 민주당에 나오신 패널 분들도 이거 봐라 대장동은 역시 윤석열 아니냐 몸통은 윤석열 아니냐는 주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아주 짧은 이틀간에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대장동 국면을 윤석열 후보에게 완전히 옮기겠다라는 전략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당시에 9시 47분에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이후에 연이어서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에서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곤란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그동안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투표장에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저는 힘을 실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이 공작이 또 먹혔더라면 97년, 2002년에 있었던 병풍 사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었다라는 끔찍한 악몽이 될 수도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오늘 동아일보,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신앙님 씨와 짜고서 허위 인터뷰, 윤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이후에 대장동 일장들과 모른 척하라라고 이른바 짜고치기, 말맞추기를 했다라는 의혹인데 이 말맞추기 의혹 언제 어디서 좀 봤던 것 같은 기시감도 듭니다. 2021년 10월 21일 그때입니다. 이 사진 검찰 조사실에서 나온 남욱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만배가 남욱에게 눈을 맞추며 김만배가 손가락을 4개 펼치며 알지? 이렇게 4억은 뇌물이 아니라 4억은 뇌물이 아니다 라고 진술을 하라 라고 검찰청사에서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눈을 맞추며 말을 맞췄다 라는 의혹이에요. 이건 남욱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이때처럼 뭔가 그때도 대장동 일당과 내지는 신앙님 씨와 무언가의 작전을 짜맞춘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인터뷰 내용으로 돌아가서 신앙님 씨는 뭐 짜고 친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당시에 정말로 대장동 일당들은 윤석열 중수 2과장을 알았는지 정말 윤석열 중수 2과장이 네가 조용이야? 하면서 사람 시켜서 커피 먹고 보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당시 대장동 일당들은 윤석열을 전혀 몰랐다. 이런 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하려 했던 건 맞다. 하지만 중수부 주무과장이었다는 윤 대통령은 알지도 못했다. 복수의 관계자, 대장동 일당들은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었던 주장,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일당을 봐줬다라는 것은 이 진술에 따르면 사실과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자, 검찰은 김만배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일이 구속기간 종료기간인데 횡령 혐의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 요청한 상황, 신앙님 인터뷰 관련해서 새로운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야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까지 뭐 충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본방 끝나고 유튜브 김진의 돌직구쇼 계정에서 라방이 바로 이어집니다. 김진의 더 라방에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